문재인 대통령하고 오늘 주호영 그리고 김태년 양당 원내대표가 만났죠. 사실은 그 내용에는 뭐 뻔히 뭐가 있겠어요. 무슨 합의사항 이런 것보다는 우리 협치합시다.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리고 지금 국난에 가까운 사태이기 때문에 미래통합당이 좀 협조해 주세요 정도 요청이 있었을 것 같고, 그 김태년 입장에서는 아니 저기 주호영 입장에 당연한 거잖아. 거대 정당이 됐기 때문에 우리도 좀 배려해 주세요. 그것도 협치입니다라고 이야기가 오갔을 개연성 100%. 더 이상 무슨 얘기가 필요하겠습니까? 저는 만났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렇게 대통령을 만나고 나면 이제 주호영은 실은 당내에서 조금 시달릴 겁니다. 왜냐하면은 대통령하고 면전에서 이렇게 1대1로 대화, 그러니까 뭐 1대3으로 한 거지만 이 대화를 하면 어쨌든 대통령의 말씀의 진정성에 좀 감화받을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빙고. 네, 이게 이제 정치의 그 사람들이 직접 만나야 되는 이거 의미거든요. 네. 그럼 아마 좀 유화적인 쪽으로 아마 풀어가려 할 텐데 당내 강경파들은 또 자기들 입지를 세우기 위해서 주호영을 좀 약간 디스할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주호영이 약간 흔들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저는 야당 대표 그다음에 그 여당 원내대표 그다음에 대통령 이렇게 만났다는 것 자체는 대단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만남이었다. 오늘도 비빔밥 드셨다고. 네. 화합의 의미로. 비빔밥 좋아하세요? 비빔밥 그러니까 조금 그 허락에 대접했구나. 그런데 갈비찜하고 민어탕이 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이드로 나온 것이 비빔밥보다 훨씬 더 비싼 재료가 나왔구나. 그래서 네. 특히 갈비찜 제가 그 나는 그 우진갈비인가요 거기? 박근혜가 옛날에 이정현 당시 대표를 불러서 먹였다는 송로버섯이 지금도 청와대 하면 그 회자되고 있는 거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라고. 그럼요. 그리고 청와대에서 이렇게 있던 정치적 행사에 이 식사 준비하는 건 굉장히 의미를 많이 담고 있더만요. 외국 정상이 오거나. 네. 지난번 정치 독도새우, 끝났을 때, 독도새우도 그렇고. 그다음에 여담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그때가 78년인가요? 그때 저는 이제 역사책에서 봤지만 김영삼 대통령 김영삼 야당 총재가 박정희를 만나고 옵니다. 저기서 청와대로 불려가서 만나고 나서 그 뒤에 이제 김영삼에 대해서 사꾸라 논쟁이 일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암묵적인 약속을 해줬다고 이 사람은 생각한 거예요. 임자, 나 다음은 자네야. 그래서 자기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김영삼에게 정권을 물려줄 거라고 김영삼 믿은 거죠. 그래서 그 뒤로 친정부적인 행보를 합니다. 그래서 주호영도 열심히 하면 30년 뒤에 물려줄 테니까 이번 4년 동안에는 좀 친정부적으로 친정부 대통령의 그 의지에 맞는 그 좀 그건 황 협치를 해줬으면 작가님 좋겠습니다. 개인 생각이 너무 많이 개입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야기 보니까 이런 것도 있더만요. 문 대통령이 정무장관 신설하는 걸 논의 뭐 지시했다 이렇게. 정무장관이면은 실제 지금 정무수석의 역할하고 비슷한 거 아닐까요? 옛날에 그 뭐 특임 장관 이런 게 있었잖아요. 이재호 장관이 했었던. 주호영 대표도 뭐 하지 않았었나요 그때? 청와대에서? 아니 주호영이요? 네. 주호영 대표는 청와대에선 근무한 적이 없습니다. 자, 일단 알겠고요. 그건 그렇고. 옛날 저기 50 때는 저희가 있었죠. 정무장관직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무임소 장관이라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재호 장관은 그 뭐죠? 아까 말씀하신 거 한 겁니다. 자, 그 가운데 미래통합당이 우려하는 것처럼 이제 자꾸 이제 예결위원장하고 법사위원장 이걸 놓고 역으로가 이제 약간 기미가 보이니까 당장 그런 얘기가 어제도 나왔고 오늘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177석과 103석이 딱 그만큼 원구성하자, 법대로 하자.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18개 상임위원장 민주당이 다 가져간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총선에서 이제 그 통합당이 이제 패배한 거는 확실하고, 근데 이제 결국에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이제 차지하는 게 목적일 거예요. 어쨌든 지금 상태에서는. 근데 그거를 이제 가져갈 만한 명분을 내세우는 게 과거 관례 이래 왔다. 근데 이제 관례 얘기는 얼마 안 됐으니까 이제 좀 많이 무너진 것 같고, 이제 그냥 법대로 하자 그러면 아마 전부 다 민주당이 가져가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아마 국회 수첩에도 나와 있고 그 어떤 가이드 수첩에도 나와 있고. 근데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우겨일 만한 거는 그럼 의석 비율대로 가자 이거밖에 남아있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같이 얘기를 해서 그러면은 예결이나 법사위 중에 하나 줘. 그럼 법사위면 더 좋고 이걸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려고 하는 수단 중에 하나라고 보시는 게 제일 어떤 편한 해석, 뭐 바른 해석이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현재. 법사위 법사위면 양보는 더 좋고. 절대 안 받아. 그러니까 법사위는 절대 줄 수 없다는 다른 방식의 표현이겠죠. 일단. 그렇죠. 많은 분들이 저한테 막 욕을 하세요. 다 가져가도 되는데 왜 법사위에 한정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실제로는 이 부분은 민주당이 그렇게 막 18 그 상임위원장 자리를 다 가져가는 건 현실적으로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협상용 카드로 쓰는 거지 그거. 그러니까 저도 거기에 관련해서 방송하다가 저희 채널에서도 이렇게 지금 채팅하시는 분들하고 논쟁이 좀 있었는데 이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냥 그 관례화돼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과반을 넘긴 정당이 상임위를 다 차지하는 것. 그거 훌륭한데? 네, 그랬으면 그리고 좋겠다. 상임위원장도 다 그냥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따로 뽑지 않고. 거기 상임위에 속해 있는 선수가 가장 높은 사람이 상임위원장을 그냥 하는 것. 그다음에 영국은 그 상임위를 이런 식으로 정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국은 의원 내각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입법부를 장악하면 행정부도 다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3권 분립이지만 그쪽은 2권 분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상임위가 스탠딩 커미티라는 말을 쓰다가 지금 퍼블릭 빌 뭐 커미티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임위가 있긴 있지만 우리처럼 의의가 별로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국회는 실은 상임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그 통계를 내봤더니 우리가 280석이잖아요. 그러니까 177 더하기 103으로 하면은 그래서 280대 우리가 177이면 우리가 11.37이에요. 그 다음에 280대 103으로 하면은 6.6입니다. 그래서 김성원 수석 부대표가 미통당 부대표가 지난번에 그 언론을 통해서 자기들이 뻥카 비상을 날린 겁니다. 이번엔 11대 7로 우리가 갖기로 합의 봤다. 그래서 그 기자들은 다 이걸 속보처럼 날리고 우리들은 그거 보고서 붕괴하고 하지만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여당에서는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강경하게 나온 게 국회법에 따라. 그러니까 국회법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가끔 그 방송 진행하신 분들 잘못 얘기하시던데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회에서 뽑지 않습니다. 네. 거기서 표결하는 게 아니고 국회 본회의에서 하는 거예요. 네. 본회의에서 그러면은 의장을 선출하고 뭐 의장 선출 후에 상임위 후보들을 다 올린 후에 표결하면 우리가 다 가져올 수 있죠. 하지만 그럼 이제 그 정치적 후폭풍이 크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지금 미세한 조정을 하는데 그렇죠. 어떤 노른자의 상임위를 가져올지에 대한 지금 그 서로 간의 밀고 당기기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세 개가 지금 예결위, 운영위, 그다음에 법사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의를 보일 테니 법사위 같은 건 양보해라는 게 민주당의 진심일 거고. 그렇죠. 니들이 정 그렇게까지 어그로를 끈다면 우리가 다 가져갈 수 있어는 일종의 이제 그 상대방에 대한 압박인데 어쨌건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본회의 표결은 그런 식이잖아요. 미리 내정해 놓고 그렇죠. 찬반 투표만 하는 이런 방식인데 네. 그래서 민주당 이제 표현은 이런 거죠. 개원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관례를 다 없앨 수도 있다. 그러니까 법대로 하면 민주당이 18석을 다 가져올 수도 있다. 저 100% 찬성하지만 이게 진짜로 민주당의 생각일까 저는 회의적이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최소한 법사위 정도는 우리가 가져오고 싶다라고 하는 강력한 뜻이고 나는 그게 민주당의 적절한 협상 카드로 사용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법사위는 가져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 통계를 봤더니 아니 법사위는 저도 뭐 당연히 가져와야 되는데 가끔 민주당에서 이제 그런 얘기합니다. 그 노른자의 세 개 중에서 그럼 우리가 운영인 줄 수 없는 거예요. 운영인 청와대 소관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국회 그 의사 일정에 관련된 국회에 관련된 모든 걸 그 회의 안건이기 때문에 운영인 줄 수 없고 예결위 주면은 또 나중에 추경 관련 예산 편성 정부에서 되게 애를 먹거든요. 그럼 이제 법사위를 우리가 꼭 가져와야 되는데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건교위나 기재위를 줄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거기가 가장 그 노른자의 상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바터를 할지 아니면은 김태년 대표가 자꾸 밝힌 것처럼 그 체계 자구 심사권을 없애서 지금처럼 법사위가 상원 역할을 하는 여상규 위원장이 보였던 그런 역할을 못하게 막음으로써 그 권한을 국회의장으로 넘기고 법사위를 그냥 하나의 그 별 특권이 없는 그냥 사법위원회 정도로 격을 낮추는 그런 조정을 할지
근데 이제 6월 5일 날 그 개원에 음. 지금 여당은 큰 그 가치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13대 이래로 계속적으로 그 6월 5일 날 개원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공수처 때문이기도 할 텐데 어쨌든 빨리 하는 거를 원하기도 할 거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단순한 생각이지만 이제 원 구성하는 걸로 시간 끄는 거를 이제 향후 없애는 방향으로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매번 새로운 관례를 만드는 것도 지지난 싸움이고 협상이 잘 안 된다면 깔끔한 원칙을 하나 정해서 그쵸. 예, 고민 안 하게 뭐 투표를 하든지 뭐 지금 법대로 하든지 아니면 좀 납득할 만한 방안이 있으면은 뭐 그걸로 해야지 뭐 매번 이거 누구 주네 안 주네 싸우는 것 자체가 옳지 않은 어떤 소모전에 저도 그래서 그 생각입니다. 저도 그래서 그 제안을 하고 네네.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22대 23대에 계속 이런 일이 있을 텐데 아예 못을 박아서 예를 들어서 1당 차지한 당이 국회의장 가져가고 상임위 원하는 거 뭐 몇 개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좀 룰을 정했으면 하는 바람이 상임위원장직을 다 싹 쓸어가도 위법하지 않다는 건 그냥 카드로 내미는 이렇게 원칙은 이렇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민주당의 행보에 의하면 이걸 다 가져가겠습니까? 그러면 압박 카드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극한 대립면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방송 시청자들이 청취자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이건 분석이란 말이에요. 왜 저런 표현이 나올까? 근데 마치 그게 상임위원장을 나눠줘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계속 얘기하잖아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다고. 싹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분석 카드가 나오는 게 실제로 18 상임위원장을 18개 다 가져오겠다를 표현보다는 최소한 법사위 정도는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고 뭐 어쨌건 민주당의 주장대로 그거죠. 개원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요거는 이제 전혀 다른 어떤 패러다임의 국회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하는 이 구호에는 저는 100% 찬성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발목 잡기 위주의 국회는 어떻게 보면 해산시켜야 될 정도의 심각한 거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아니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조금만 제가 덧붙이면은 어찌 하다 보니 우리는 방송에서 분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는 분석하면 그 이제 그 청취자들 어떤 얘기냐면 야, 쟤는 그러니까 저희도 주장만 하고 싶어요. 편하게. 다 가져와. 끝. 근데 그거보다는 왜 지금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칠지에 대한 분석을 하는데 야, 쟤는 우리랑 생각이 다른가 봐. 생각이야 다 가져오면 제일 편하죠. 그러니까 사실 알고 보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 18개 상임위원회 다 가져올 가능성은 0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만약 18개 상임위를 민주당이 다 가져온다 그러면 박수 한 100년 동안 까방권 줄게. 우리도 바라는 바라니까. 그렇게 해서 국회가 잘 돌아갈 수 있다면 그런 거고요. 자, 어쨌건 지금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 다음 주면은 그러니까 실제로는 31일부터가 임기 시작하는 거죠. 네. 개원이랑 상관없이. 그러면은 지금 오늘이 29일인가요? 29일? 네. 이제 30일 지나고 나면은 뭐 대부분 이렇게 되겠네요. 30일까지. 28일. 자,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